죽어가는 췌장을 살릴 수 있는 온갖 루머가 또 있거든요. 그런 거 있어요? 네. 뭐지? 자, 여러분, 요즘 가장 핫한 약이 어떤 약일까요? 많지만 아무래도 위고비와 마흔자루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한편에서는 위고비와 마흔자루를 맞으면 다 좋아진다, 비만도 좋아지고 당뇨병도 예방할 수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거 맞으면 안 된다, 췌장 암 걸려, 췌장염 걸려, 그거 맞으면 살은 조금 빠질지 모르지만 몸에도 해로워, 이렇게 상충되는 정보들이 많이 넘쳐나는데 과연 진실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팩트를 알아보기 위해서 외과의 이수호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더 핫한 주제인데요. 위고비와 마흔자루 그리고 췌장. 그거 관련이 많습니다. 요새 뭐 연구들이 뭐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데 좀 아전인수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고 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함께 가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마흔자루하고 위고비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췌장이 좀 더 접근한 얘기인데요. 예, 췌장도 관련이 좀 있죠. 마흔자루하고 위고비를 이제 맞으면 췌장암이 낫는다, 이런 낭설이 있거든요. 지난번 타임에 이거 안 써가지고 한 소리 들어서 쓰겠습니다. 낫는다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GLP-1 관련 약물들이 재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암의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과의 연관성을 좀 많이 찾아내고 있는데요. 이게 예방한다기보다는 1, 2기 암들이 3기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전이를 일으킨다든지 4기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거를 좀 줄여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몇 개의 논문으로는 이게 기정사실이다라고 받아들이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런 관련 연구는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시도를 해보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런 연구가 몇 개 있으니까 이거는 암을 치료하는 약이 아닌가? 이거는 아직 조금 섣부른 판단 같습니다. 확실히 유튜브 세상은 늘 그럴듯한 얘기를 만드는 데 특화된 곳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췌장암 낫는 거하고 별개로 마흔자루하고 위고비를 맞으면 췌장암 위험을 낮출 수는 있습니까? 이거는 참 모호한데요. 이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병원장님도 이거 세모 한번 했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낮추지는 못합니다. 위고비와 마흔자루 같은 그런 약물을 써서 체중이 빠지고 당 조절이 잘 되고 췌장염이나 이런 가능성도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췌장암의 발생률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이미 있는 췌장암의 진행을이나 뭐 전이나 이런 거를 조금 늦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맞겠지만은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마흔자루를 맞으면은 췌장암이 예방되고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마흔자루 부작용 중에 췌장염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치명적인 부작용. 만약에 마흔자루나 위고비 맞고 배가 아프면 무조건 췌장염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GLP-1 계열 약물들의 가장 흔한 부작용이 이거 해야지. 네. 가장 흔한 부작용이 이제 뭐 오심이라든지 구토라든지 설사, 변비 등 이제 위장관 계열의 부작용이 제일 흔하기 때문에 통증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의사하고 상의를 해야죠. 하지만 이게 좀 위험한 신호다라고 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췌장염이 발생해서 아픈 통증은 일반적으로 겪어보지 못한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배꼽 주변이 아프다든지 아랫배가 아프다든지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저 가슴 깊은 곳에 심어부라고 부르거든요. 평생 느껴본 적이 없는 곳에 통증이 옵니다. 장기 깊은 곳에서 오는 그런 통증.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는 느껴보지 못한 그런 통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유튜브 세상과 인터넷 세상에서는 첨예한 지금 대립이 되는 주제인데요. 마흔자루하고 위고비의 부작용이 췌장염이 있잖아요. 근데 또 맞으면 이게 암을 막 없애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 확실히 췌장에 도움은 좀 되는 것 같은데 위고비하고 마흔자루가 췌장에 좋다는 쪽과 안 좋다는 쪽이 완전히 갈려 있거든요. 그게 좀 유튜브 사용은 또 극단적이니까 극단적으로 맞으면 췌장이 나빠져서 맞으면 안 돼요, 췌장을 위해서 맞아요,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과연 어느 쪽이 맞나요? 이거는 사실 둘 다 맞는 측면도 있고 둘 다 틀린 측면도 있습니다. 두 약물 다 급성 췌장염의 부작용이 보고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약물 다 어느 정도 이제 암의 진행이나 전이를 늦추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이 급성 췌장염이라는 거는 사실 모든 약물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제가 뭐 아주 많은 사례를 찾아보지 못했지만은 영국과 미국에서 보고된 게 약 400건 정도, 그리고 사망 사건도 뭐 각각 5명
사망하고 이제 1명 정도로 보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그겁니다. 다른 약물들도 급성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약물들이요. 그거하고 비교해서 과연 높은가? 그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은, 그런 이제 암들의 이제 진행을 늦추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게 딱 맞다, 틀리다, 그렇게 딱 나누긴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부작용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췌장염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은 계속 맞아도 괜찮은 건가요? 네, 대부분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쓰다가 도중에 발생했다기보다는 처음에 쓰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나옵니다. 대부분의 약물 부작용들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약물을 시작할 때 한 1, 2주 정도 잘 관찰을 하고, 그 다음 용량을 올리고 나서 잘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고비하고 마운자루를 맞기 전에 안 맞았던 사람들은 맞으면서 주의할 필요는 있지만, 한 몇 달씩 계속 잘 맞고 계신 분들은 이거 맞아서 췌장이 나쁜 거 아니야 하면서 안 맞을 필요는 없는 거네요. 네, 그렇다고 뭐 또 아닌 케이스가 또 보고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쭉 사용하던 약물이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또 의사들은 이런 질문은 좀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유튜브 세상을 보면 이런 질문 되게 많거든요. 네. 유고비와 마운자루 어느 게 더 센 약인가요? 세다고 표현하는 건 이제 뭘 세다고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이제 감량할 수 있는 체중이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빠지는 거는 아직은 마운자로 쪽이 승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이게 우리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야, 니 위고비 면역 있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종류를 좀 바꿔서 써주는 게 좋고요. 그 두 약이 완전히 같은 게 아니라, 위고비는 GLP-1 하나만 있는 거고, 마운자로는 GLP-1하고 GIP하고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자극을 하는 그런 이제 약이기 때문에, 뭐가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자기한테 딱 맞는 약물을 찾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의료인이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운자루가 어떤 센 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질문인데, 마운자루가 더 센 약이니까 췌장 건강에도 마운자루가 더 좋으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세다고 해가지고 췌장 건강에 더 좋다, 이건 아까 첫 번째인가 그 질문하고 답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살이 빠지니까 췌장에 좋은 거지, 이게 이제 뭐 센 약을 맞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더 건강에 좋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체중 조절되고 비만이 조절돼서 좋은 거기 때문에 크게 이제 의미가 없고 자기한테 맞는 약을 하면 된다. 그러면 비만 치료제를 끊으면 췌장암 위험이 다시 올라가나요?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직은 연구 중인 것 같은데요. 이게 끊으면은 좀 효과가 떨어지는 게 연구가 된 게 있습니다. 이제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GLP-1 약물을 쭉 쓰는 동안은 계속 위험도가 낮게 유지가 되다가 끊으면 다시 올라간다는 연구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췌장염에 대해서는 끊으면은 위험도가 올라간다는 연구가 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끊으면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가 효과가 사라지는 그런 심혈관계 질환하고 끊어서 살이 쪄서 다시 생기는지, 이거는 조금 아직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쩌면 맨 처음에 해야 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췌장이 뭔가요? 췌장이요? 췌장은 어떤 장기인가요? 정말 뭐 같은 장기죠. 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장기입니다. 췌장은 이제 우리 몸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대부분 잘 알고 계시죠. 인슐린, 당뇨병하고 관련된 이제 인슐린을 만들어내고 이제 하는 그런 작용이 있고, 이제 혈당을 조절하는 거죠. 우리의 혈관 안에 있는 당을 근육으로 옮겨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먹었는 음식을 소화시켜주는 이제 소화액을 만들어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면 이 췌장염하고 췌장암이 같은 병은 아닌데 관련이 있나요? 예,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위험인자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관련이 좀 있고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은 흡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그 중에 비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췌장염과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음주로 인해서 만성적으로 췌장염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또 췌장암의 발생률이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또 관련은 있고요. 옛날에는 이제 백혈병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백혈병이 이제 걸려도 잘 살게 되면서 요즘에 드라마에서 보통 이제 암입니다 해서 이제 바로 시한부 선고받고 이런 게 담낭암하고 췌장암이거든요. 이게 췌장암을 그래도 요새 또 침묵의 살인자라는, 이것도 엄청 많은 병의 클리셰처럼 사용되는 상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게 왜 발견이 잘 안 되는 건가요, 췌장암이? 상당히 곤란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조사하기 힘든 위치에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뭐 내시경은 이제 아주 쉽게 하고, 대장 내시경도 그렇고 위내시경도 그렇고, 그리고 간의 경우에도 이제 초음파로 사실 상당히 다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게 췌장의 경우에는 몸 제일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뭐 혹 같은 게 생겨도 아주 특정한 위치에 생기지 않으면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게 이제 건강검진에서 초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조건이 좋지 않으면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살펴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특히 이제 뭐 내시경 같은 걸 하고 나서 배에 가스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초음파를 해도 잘 안 보이는 거죠. 깊숙이 있으니까. 그래서 발견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으로도 발견하기 힘들고 증상도 별 증상이 없고, 그럼 대표적인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사실은 굉장히 비특이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침묵의 살인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도 좀 연관이 있는데, 초반에는 이제 소화불량이라든지 모호한 통증, 그리고 이제 갑자기 체중이 감소한다든지, 사실 의사들은 그 급격한 체중 감소를 상당히 예민하게 보는 편인데 그런 증거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성 췌장염이 있고 췌장염으로 인해 가지고 췌장암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미 꾸준히 췌장의 기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고, 나이가 한 60대 정도 되는데 갑자기 당뇨가 생기고 체중이 빠졌다. 그러면은 한 번쯤은 의심해 볼 만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상당히 그래도 비교적 좀 다행인 케이스인데, 췌장의 머리 쪽으로는 담도가 지나갑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담즙이 빠져나오는 길인데,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 덩어리가 생겨가지고 커지기 전에 그 관을 누르면은 우리가 이제 황달이 생기거든요. 눈동자가 노래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대변을 봤는데 대변이 이제 뭐 이런 벽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 이거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게 루머가 어떤 루머가 있나 하면, 방귀를 자주 끼고 변 색깔이 나쁘면 췌장암이다, 그걸로 췌장암을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터넷 루머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힌트는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진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진단은 이제 피검사를 포함해서 영상검사가 있어야 되고, 영상검사까지 하더라도 의사들이 최종 진단은 거의 이제 조직검사까지 하고 나서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건 낭설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요쯤 반쯤 맞다, 그 정도입니다. 의심은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질병들도 마찬가지면 변 색깔이 이제 회백색으로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게 췌장암이 진단이 좀 잘 안 되고 늦게 진단되는 질환이다 보니까 죽어가는 췌장을 살릴 수 있는 온갖 루머가 또 있거든요. 그런 거 있어요? 네. 뭐지? 우엉을 먹으면 죽어가는 췌장이 살아난다. 글쎄요. 우엉은 좀 찾아봐야겠는데, 우엉 안에 뭐가 들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하고 맥락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음식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시리즈가 많습니다. 그 뒤에 질문이 양배추, 마늘, 고구마, 녹차, 돼지 감자거든요. 다 내용이 어떤 거냐면, 죽어가는 췌장, 대학병원도 포기한 췌장, 돼지 감자가 살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유튜브 나오고 보석 녹차 이 기적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이거든요. 아마 그런 건 있을 겁니다. 있지 않습니까? 뭐 마늘에 항암 효과가 있고 김치에 항암 효과가 있고 그 수준인데, 음식은 음식으로서 먹는 게 좋지 이거를 약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물론 이런 음식들이 패스트푸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탄산음료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비교해서는 훨씬 좋죠. 근데 이게 암을 고쳐주고 이게 병을 고쳐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우엉이라든지 돼지 감자라든지 사실은 건강한 식단의 재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강한 재료로 건강한 식단을 신경 써서 만들어 먹으면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췌장암이 이렇게 이제 진단도 어렵고 그래서 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 췌장암 예방을 위해서 이소호 과장님이 딱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여기 우리 구독자들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어떤 게 있나요? 제일 중요한 건 3가지입니다. 담배를 피우신다면 끊으셔야 되고요. 술을 과하게 드시면은 줄이시거나 끊으셔야 되고,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신다면은 체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가 이미 입증이 돼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꼭 딱 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엉, 양배추, 마늘, 녹차, 돼지 감자보다는 금주, 금연, 그리고 체중 관리, 이 3가지를 하면 여러분 췌장암에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2번째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소호 과장님의 마지막 이 말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설픈 루머에 휘둘리지 말고 살을 빼십시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의학 정보로부터 고통받지 않은 날이 올 때까지 저희 프로그램은 쭉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또 팩트 체크 받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